안녕하세요.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변진희입니다. 2021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CBSS, 주민협력 조직 개발 영역에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는 밑반찬 자조모임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두 번째 장에서는 사업의 대상과 진행 인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진행 내용인 절차와 역할 및 전략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무자를 위한 팁,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장은 공급자의 계획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목표한 바를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이념이 장애인 복지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지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은 부천 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현장의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되고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자 주민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대상과 진행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반찬을 매개로 지역 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주도를 통한 역량 강화를 꾀하는 주민조직화 사업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 발굴 및 활동가를 양성합니다. 이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활동가들의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활동가라고 불리는 지역 주민은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로 자조적 소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지역 주민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업 진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 어떤 단계에 실시하면 좋을지에 대해 먼저 순서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포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연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밑반찬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설정으로는 접근성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사업 확장을 도모함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 욕구, 지역 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한 곳으로 인근 임대아파트 단지 2곳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가 모집입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임을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하였습니다.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을 모집하였으며, 모집 방법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대면 안내, 홍보지 부착, 지역사회 추천, 유관기관 담당자에 의한 발굴 및 추천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모집된 활동가를 대상으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 조직 결성입니다. 모집된 활동가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적과 규칙을 함께 정하며 활동가들의 관계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적절한 파트너를 매칭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조직 활동입니다.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기 전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을 실시한 뒤
지역사회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참여자들의 결속력과 정기적 활동의 매개로 활동가들의 요구에 기반한 정기적 소모임 활동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석 및 평가입니다. 자족 모임인 주민조직 모임이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활동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로는 참여자 및 사업 영역의 확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활동가를 양성하며 점차적으로 거점별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사업 대상의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가란 무엇일까요? 사업 내용을 소개해 드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활동가인데요. 활동가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장애인 중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모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입니다. 예비 활동가는 활동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나 추후 활동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활동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가와 예비 활동가는 상호 호혜적인 대상의 선순환 구조 관계로 이 사업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임으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웃 지원입니다. 밑반찬을 매개로 매칭된 이웃과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이웃 돌봄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돌봄 지지망 구축 및 확대로 이웃 지원 활동은 물론 일상적 이웃관계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 지지망을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가들의 모집부터 변경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입니다. 활동가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활동가들이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구성 후 실시하는데요. 이때 참여자들의 욕구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주제를 선정하면 보다 높은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칭입니다. 활동가와 예비 활동가를 매칭하는데요. 이때 1대1로 매칭하는데 접근성, 연령, 성별, 성향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파트너를 매칭합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입니다. 이웃 지원 활동을 실시합니다. 주 1회 밑반찬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및 변경인데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장애인들이 수혜적인 서비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비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같은 동네 주민에게 개인적인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활동가와 예비 활동가들 사이에 대화를 하거나 만나는 것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죠. 둘 사이에 어느 한쪽이 불만을 표시한 경우 관계를 종결하고 다른 활동가와 예비 활동가를 매칭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예비 활동가 중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는 활동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요 전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집 방법입니다. 본 사업의 담당자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임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여자 모집이 중요한데요. 사업 대상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 지역사회 추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발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는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동의하여 장애인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며, 지역사회 추천은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이 추천하고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발굴 방법은 개별 접촉, 각종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등을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안내에 의해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의 발굴로 진행되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활동가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사업의 담당자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활동 촉진에 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업 담당자는 참여자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역할과 방향성 설정을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매개체로는 교육적 개입을 활용하였습니다. 활동가 면담입니다. 활동가들과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합니다. 활동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모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때 예비 활동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내 활동의 역할이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정기회의입니다. 월 1회 정기적인 회의 또는 모임을 통해서 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매번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활동가들과 해당 월에 있었던 특별한 활동,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사업 담당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점차적으로는 활동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임입니다. 모임 내 활동가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임을 꾸리고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임 초기에는 참여자 간 네트워크, 즉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모임의 결속과 친밀감을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의 토대 위에 실천 활동의 과정을 만들어가면 더욱 튼튼한 소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기관 그리고 사업 담당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활동 수준에 따른 단계별 개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활동가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이행합니다. 이때 활동가들에겐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작은 요청이나 시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추후에 다른 참여자를 발굴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참여가 어려운 활동가의 경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잘 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활동가 또는 조직되는 모임이 그리고 활동가와 예비 활동가 간의 갈등을 조정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임의 규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키우는 사업 담당자인 사회복지사의 직원 교육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기적인 회의 또는 소모임의 경우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사회복지사는 큰 틀에서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인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며, 활동가가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한참 부족하지만 이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약적인 공간에서부터 시작하기인데요. 지역 내 주민들이 친밀감이 높게 형성된 지역이며, 장애가 있는 참여자들이 접근성이 높게 형성된 곳인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참여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이 가능한 경우 꼭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내 자원 끌어들이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1차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당사자들의 이야기 시간 마련입니다. 한 번씩 노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활동 방향에만 몰두하다 보면 참여자들이 지쳐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 가끔씩 참여자들에게 영화 보기, 소풍 가기 등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생각해보고 제안해 보세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되거나 담당자와 참여자들의 방향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회의를 통한 상호 소통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지 격려 활동을 통한 교육 참여의 극대화입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는 등 활동가로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강화합니다. 교육 이후 위촉식을 진행하여 활동가들로서의 참여 동기 및 참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인 생각해보기입니다. 첫 번째로 왜 반찬이 매개가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매개로 연결해야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가 될 것인가를 시작으로 재가장애인들의 욕구가 높고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가 가능한 밑반찬을 매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찬을 전달해야 할까요? 본 사업은 서비스 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들의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여 사람 중심 계획으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즉, 서비스 이용 대상자였던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역할을 경험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가와 예비 활동가들이 왜 환류가 되어야 할까요? 최근 장애인 복지 현장의 흐름은 당사자의 주체적 변화에 대한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비와 생산 활동의 선 구조가 만들어져 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고 모임 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더욱 확대되는 것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가들의 활동 내용 선정입니다. 활동 내용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기관에서 임의로 정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안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활동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는 등 활동가들이 직접 다양한 역할을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활동가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기관의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개입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활동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는 밑반찬 자조 모임 사업을 안내를 맡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